김종철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취임 이후 저화질 CCTV 교체 실적과 비율 변화, 교체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내 CCTV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과 학교 내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학교별로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40만 화소 저화질 CCTV 설치 비율이 약 18.7%이고 정상 작동이 안 되고 있는 CCTV가 47대, 비율은 0.6%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CCTV 성능을 화소 수로 살펴보면 전년도와 비교하여 40만 화소는 19.9%에서 18.7%로 감소한 반면 100만 화소 이상 CCTV 비율은 8.6%에서 12.1%로 높아져 CCTV 성능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단위학교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CCTV를 교체하고 이미 설치된 CCTV 유지 관리와 점진적인 개선을 통하여 학생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하남시 통합관제센터에서 위험에 처한 어린이를 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 CCTV 통합관제 상황과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산시와 김제시 두 개 지역에서 초등학교 CCTV와 연계하여 통합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군산시와 김제시 통합관제센터와 초등학교 CCTV 교당 세대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구축 분담금으로 8억 5천만 원이 지원되었고 매년 인건비로 4억 원, 전용회선 통신비 1억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CCTV 유지 관리를 위하여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따라서 두 개 지역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운영하기 위하여 구축 분담금 외에도 매년 5억 7,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초등학교 CCTV 대수가 제한되어 있어 학교 내에 설치된 CCTV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학교별로 모니터가 별도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는 통합관제가 많은 예산이 필요한 반면 완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산시와 김제시 외에 초등학교 CCTV 연계 통합관제 지역을 확대할 계획은 없으며 학교별로 CCTV 유지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하여 학교 내 위급 상황과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보다는 화장실 청소를 자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학교 화장실 청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좀 더 청결하게 유지시켜줄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모든 단설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단위학교에서는 전문 청소 용역 업체와 계약하여 화장실 청소뿐만 아니라 학교 전반을 깨끗이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기청정기를 방치하고 있다고 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장실 내의 고장나거나 방치된 공기청정기에 대하여는 해당 학교에 즉시 수리하여 사용하거나 철거하도록 조치하겠으며 화장실 내 청결 및 위생관리를 공기청정기에 의존하기보다는 주기적인 환기 및 청소 등을 통하여 깨끗한 화장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 상담사 및 스포츠 아나운서의 해고를 보지 않고 사업 종료 및 계약 만료에 따른 자연스러운 고용관계 소멸로 보는 것은
교육감의 입장인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 2013년 전문상담사 채용 기본계획 및 2013년 초등 특수학교 스포츠 강사 지원 계획에 의하여 전문상담사 116명, 스포츠 강사 310명을 선발, 배치, 계약 만료 등 1년의 과정으로 2013년 12월 말까지 10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달리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해고로 보지 않고 사역 종료 및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자연스러운 고용관계 소멸을 보고 있고, 이것은 교육감인 저 자신의 의견입니다. 채용 공고문에 근로계약기간은 2013년 3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고용관계에 소멸되는 문구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전문상담사 및 스포츠 강사 인원 감축 후 직접적인 원인은 도교육청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예산 부족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거나 교육부와 맞서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면 사태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상담사 및 스포츠 강사 인원 감축은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나 교육부와 갈등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도교육청 간부가 스포츠 강사에게 입건, 임용 불가를 운운한 사실에 대한 견해와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하였는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스포츠 강사 대표 4명과 해당 과장 및 장학반이 배석한 가운데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스포츠 강사에 선발되었는데 행사 방해를 포함 사법 처리 시에 임용이 대학 제한될 소지가 있어 개인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시기 자제를 권고하는 차원에서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입건, 임용 불가를 운운하면서 협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유기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의 연구학교는 2013년도에 108개교였는데 2014년도에 84개교로 24개교 감소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학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연구학교도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역기능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경우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순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 연구학교는 84개교로 전년보다 감소한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연구학교 운영이라는 큰 틀에서 우리 청의 연구학교 운영 방향에 대한 학교와 교사들의 공감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운영학교는 2년간 응모, 제한 등의 우리 청 연구학교 운영 방법이 감소 요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평가, 우수학교에 한해서는 용모 제한 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사항으로 2012년 12월 11일자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공문 후 교육 분야 연구학교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에 따라 2013년부터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연구학교 수가 감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시도교육청 주요 권고는 관리 감독 기능 범위 내로 연구학교 대폭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연구학교 응모교가 저조하여 2013년의 경우 자유학기제의 2개교, 성취평가 영역 1개교 등 3개 영역에 희망교가 없어 도교육청과 연구정보원이 학교와 협의 지정하였으며 2014년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영역 중 3개 영역에 응모가 없어 초등학교 영역으로 전환하여 연구정보원이 학교와 협의 지정한 바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 타 기관 요청 연구학교, 도 지정 연구학교가 적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부가 직접 운영하는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는 없는 상태이며 2014년도 교육부 및 타 부처 요청 연구학교에 우리 교육청은 80개교를 교육부에 요청하였으나 45개교만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청렴도 평가 항목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연구학교 지정 학교 수를 줄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연구학교 순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좀 더 신중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축성 있는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교육위원회에서 2014년엔 연구학교를 도내 전체 학교 20%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오히려 감소했는데 연구학교 확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의회에서 답변한 내용과 상반된 결과를 가져온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84개 교 연구학교가 선정되어 2013년 108개 교에 비해 24개 교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연구학교 수가 2013년 1341개 교에서 2014년에 1177개 교로 전년 대비 164개 교가 감소된 것과 같은 추세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공문 이후 2013년부터 점차적으로 전국의 연구학교가 축소되어가는 추세와도 역시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교육부 및 타부처 요청 신규 연구학교에 우리 교육청은 60개 교를 신청하였으나 45개 교만 반영된 부분도 연구학교 감소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연구학교 순기능은 무시하고 역기능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또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연구 기능을 강조하신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학교의 연구 기능 및 교사들의 연구 활동을 강화하고자 연구학교 지정 및 교사 연구 동아리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들의 자발적인 연구 모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488개의 동아리 및 자생 교과 연구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발적인 인센티브에 의한 교사의 동기유발은 그 지속성도 약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순수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교사 모임 지원을 통해 교사들의 연구 역량은 한층 강화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다양성 있는 교육 발전을 위해 연구학교 운영에도 내실화를 기할 것이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순기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선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학교를 신청하는 자율과제 연구학교 도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사나 학교 자발적인 연구 참여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연구학교는 포상이나 승진 가산점 등 외부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운영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교사 연구 역량을 키우기보다는 형식적 운영에 치우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교사의 자발성에 의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자율주제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101개의 혁신학교와 488개의 연구동아리 및 자생교과 연구회를 통해 학교와 교원 스스로가 자발적인 연구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더 교육적이며 지속적으로 좋은 모델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선 학교에서 연구학교 응모가 저조한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연구학교 응모 현황은 2013년 102개 교, 2014년 149개 교로 이를 분석해보면 초, 중학교 경우에는 응모학교 수가 늘었고 고등학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연구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데 있어 2년간 운영한 학교는 2년간 응모 제한 등의 제한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결과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평가 결과 우수학교는 연구학교 응모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응모가 저조한 고등학교 경우 과중한 입시지도 중심의 학교 풍토를 점진적으로 학력 향상뿐만 아니라 인성교육과 교사의 자발적인 연구 풍토로 바꿔나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교육청은 교사의 자발적인 연구 역량 신장을 최대한 지원하여 전북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연구학교에 대한 기여도는 평가하지 않고 연구학교를 포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승진 가산점 나눠먹기식으로 배분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종전에는 연구학교를 포상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형식적인 운영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지정 단계에서부터 모든 영역을 공정한 공모에 의해 실시하고 있으며 지정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0년부터 연구학교 제도 개선을 추진한 데 이어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앞서 연구학교 적정 운영, 연구학교 평가 시스템 구축 등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전국교육에서 연구학교가 포상이나 승진을 위한 수단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연구학교 지정 운영과 연구학교 재반 업무 처리를 각기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이유와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학교 총괄 기획은 학교 교육과에서 지정 및 운영은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소의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르면 학교 교육과는 유, 초, 중고 컨설팅 장학, 연구학교, 학교평가 업무에 대한 기획총괄의 분장사무를 가지고 있고 교육연구정보원 학교지원부는 연구학교 지정과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분장사무로 하고 있는 것에 기인합니다. 이는 전라북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7조 제1항 초등교육, 중등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을 주관하는 학교교육과에 부여된 분장사무를 교육연구정보원이 직속기관으로서 돕는다는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2014년 3월 1일자 유선 확인 결과 타 시도의 경우 기획과 운영을 교육연구정보원으로 일원화한 곳은 16개의 시도교육청 중 충북교육청 한 곳뿐이었습니다. 그 밖에 도교육청으로 일어나는 곳은 서울시, 세종시, 경기도교육청이 있으며 나머지 13개 시도는 기획은 본청에서 실행은 연구정보원에서 나누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수차 연구학교 업무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신 것처럼 연구학교 제도가 학교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업인데 직속기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다면 본청에서 이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통해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연구학교 기획은 도교육청에서 실행은 연구정보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과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이원화되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연구대회를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1일 현재 전라북도 연구대 인정위원회에서 승인되어 2014년도에 시행될 연구대회는 총 19개입니다. 이 중 본청 주관 연구대회는 7개이며 나머지 12개는 전문성과 교육적 필요에 따라 교육연구정보원과 과학교육원, 전북교원단체 총연합회, 유아교육진흥원 등 4곳의 주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대회 연구정보원 통합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먼저 연구대의 업무 교육연구정보원 이관에 하여 본청 주관부서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2013년도 본청 주관 연구대회 8개 중 인성건강과 주관 학교체육연구대회는 참여 교원 수가 저조하여 금년에는 폐지되었습니다. 2014년에 운영하는 본청의 7개 연구대회 중 5개는 사업집행 주체, 국정과제 이행, 관련 부서의 전문성과 일관성이 필요한 연구대회이므로 본청 주무부서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2개는 연구정보원 통합 운영을 희망하였습니다. 교육혁신과 주관한 영어과 교실 수업 개선 실천사례 연구대회는 같은 수업 연구대회라는 동질성을 고려하여 연구정보원 주관 교실 수업 개선 실천사례 연구대회와 통합 운영을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혁신과의 영어과 교실 수업 개선 실천사례 연구대회는 영어교육의 전문성을 감안할 때 연구정보원으로 이관한다 해도 영어 수업 실사 심사는 전문위원을 따로 구성해야 하므로 영어 전담팀이 있는 교육혁신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미래의 인재과 진로교육 실천사례 연구 발표대회는 현장의 진로교육 우수 실천 사례를 발굴하여 전국대회 출품을 위한 도규모 대회 인정을 고려하여 교육연구정보원 이관을 희망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연구대회 인정위원회에서 밝힌 연구대회 이관에 대한 교육연구정보원의 입장은 연구정보원은 과도한 업무, 운영의 효율성과 관련 부서 전문성, 성과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 등을 이유로 본청 연구대회는 본청에서 계속 운영하기를 희망하였고 연구정보원 이관 시 전문인력 배치 및 조직 개편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년에는 승인대대로 운영해보고 문제가 도출되거나 연구정보원 이관 운영이 성과나 효율성 면에서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2015 학년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준비했던 비경합지 전보에 대한 정책을 갑자기 변경한 이유와 교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폐지 여론이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여론과 정반대의 정책을 강행한 배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0년 11월 17일 교육공동체 요구에 따라 비경합지 전보 기준을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폐지하였습니다. 3년 후 유예기간을 두었던 것은 폐지에 따른 보완책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2012년 3월부터 10월까지 전라북도 교육정책연구소에 보완대책 수립을 위해 연구과제를 의뢰하였고 학교 현장 방문, 권역별 간담회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교원과 지역사회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경합지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군산시와 익산시를 제외한 9개 시군에 일정 기간 거주하며 교육 공헌도가 있는 교사에 대한 전보제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시군 의회와 지역사회 및 학부모 등의 대책 마련 요구도 있어 2013년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체 교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라북도 교육청 인사자문위원회 자문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년 11월 29일 개정 공고하였습니다. 비경합지 전보에 관한 정책 변경 이유 중 하나는 전북과 무주지역 의회에서 비경합지 전보 규정 폐지를 반대하였고 이들 지역의 인사 규모가 약 190명으로 적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었는데 전북 무주의회만 중요하고 다른 시군 의회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지역 중 중요하지 않은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실거주교사 순환정보 인사관리 기준은 일부 지역 및 일부 교사에 국한되는 인사정책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 농어촌 지역 교육에 헌신해온 교사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시켜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행정 지원을 위한 필요한 개정이었습니다. 5년 거주 요건을 갖추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이전하고 있거나 일부 교사는 오랫동안 한 지역에 근무하면서 학교 경영을 좌지우지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고 하신 데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거주 요건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농어촌 실거주교사 본인 각서 및 학교장 확인서와 배우자와 함께 등재되어 있는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소 이력이 명시된 주민등록 처분 등을 함께 제출받아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거주 순환정보는 6년 만기시 같은 지역을 일지망할 수 있으나 서열이 안 될 경우에는 1년씩 2회 유예하다가 8년째는 지역을 달리하여 순환하도록 하여 학교 경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정적 요소는 최대한 해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실거주 순환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그밖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관한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수가 많은 도시근무 교사에 비해 원거리 통근 교사가 가산점이 많은 현행체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교사의 경우 도시 지역보다 수업 시수가 적고 출퇴근 거리가 가까우며 농어촌 가산점도 부여받을 수 있는 근거리 학교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대규모 학교를 선호하는 교사도 많기 때문에 학교별 근속학력 가산점 조경표와 관련 가산점을 엄격하게 적용한 전보 서열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부응하는 교육 공동체 요구를 반영하여 인간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사관리 기준 개정에 따라 교사들의 거리가산점, 수업시수 등 상대적 불이익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거리 출퇴근 교사의 상대적인
구체적인 정보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과 교사 본 업무인 수업시스 많고 적음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원거리 출퇴근 교사나 수업시스가 상대적으로 많은 교사들의 불만은 교육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미기재로 인해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된 퇴직 교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훈포장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학생부 미기재와 관련하여 훈장을 받지 못한 퇴직 교원은 총 9명이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3년 2월 말부터 훈장 대상에서 제외된 퇴직 교원들이 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 재추천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27일 대법원은 경기도 교육감이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이행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부 징계 요구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교육감의 방침에 따라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는 것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사유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가 경기도 교육감에게 내린 직무이행 명령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도 경기도 교육청이 제소한 사건과 실체가 거의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동일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월 27일 대법원이 경기도 교육감이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관련 교육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훈장 수여 거부 법적 정당성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학생부 미기재와 관련한 교원들의 훈장 수여 문제가 금년 8월 말부터는 해소되고 기존에 훈장을 받지 못한 퇴직 교원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설 확충된 전주, 군산, 익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르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조기 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 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경우 그간 전주, 군산, 익산에 공간의 여유가 있던 학교 시설 등을 활용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가 2개소씩 설치되어 있었는데 2012년 3월부터 지역별로 각 1개 센터를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사회통합과 직업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직업전환중심 특수교육지원센터로 그 명칭과 역할을 특성화하였습니다. 2014학년도부터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직업전환중심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나 공간으로 통합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하고자 금년 초까지 통합건물 신개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순회교육, 장애 영유아교육, 장애 이해교육, 진단평가, 치료지원, 가족지원, 부모교육, 장애인권보호, 상설 모니터단 운영 등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전환중심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직업평가, 진로상담, 직업체험과 현장실습 지원 등 업무를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을 전공한 전문 장학사를 센터에서 상대하도록 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직업전환중심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와 함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개별화된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인력이 충분한지, 향후 인력 충원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일반직 없이 예산 집행 등 업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전라북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정한 16명의 특수교사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교육부의 정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을 전공한 장학사가 이미 배치된 전주교육지원청에 이어 지난 3월 1일자로 특수교육 전문 장학사 2명을 정원하여 군산과 익산교육지원청에 추가 배치하였고 정원의 기반제 교사 20명과 무기계약직 강사 15명을 확보하여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2014년 하반기와 2015학년도에도
특수교육 전문 장학사와 특수교사를 증원 배치할 계획이며 특수교육 지원센터 예산 집행 등은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전주, 군산, 익산 교육지원청에 주무관 배치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직원은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교사의 경우 평일에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방학이 없으며 업무가 과중한 것 등 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에게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부에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청 소속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사들에 대하여 2013학년도에 순회교원 수당, 연가 보상비, 교직수당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인사이동 시에 전보 가산점을 부여하였으며 교육감 표창과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교사들을 위한 다양한 워크숍 운영 등을 통해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학년도에는 해외 연수 시에 우선 배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교사들은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짐작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